화술 강좌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화술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휘력이 약한 분의 고민이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화술 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화술 상담 시간인데 바로 상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가 많이 취약했습니다. 한글을 늦게 깨우치기도 했고 국어도 국사나 이런 것처럼 암기 과목으로 느껴지면서 그렇게 외우는 것 위주로 공부를 했대요. 읽기 능력도 떨어져서 글 읽다 보면 은는이가 이런 게 꼭 틀리기도 하고 단어를 빨리 읽으려고 하면 제 마음대로 읽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지 못한 면도 있지만 약간의 유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어휘력 구사가 약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적절한 단어가 잘 안 떠올라 얼버무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임신 안 되게 하는 수술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하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묘사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그나마 쉽지만 자기 경험이라든지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상황 묘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망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 까먹는 편이어서 마음속으로 3가지 일을 해야지 하고 신경 쓰다 보면 꼭 1가지 일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써놓고 보니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게 화술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해보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이 고민에서 크게 3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어휘력이 좀 안 좋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묘사나 이런 게 어려운 것, 그리고 건망증. 세밀하게 보면 4개일 수도 있겠네요. 읽기가 잘 안 된다. 근데 여기서도 실은 답을 본인이 찾아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책을 많이 읽지 못한 면도 있지만이라고 써주셨잖아요. 이게 책을 많이 읽으면 해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요즘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증상인데 멀티태스킹을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하면 그만큼 똑똑해진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실은 그게 두뇌 활성화나 두뇌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면서 핸드폰으로는 게임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도 카톡이 있고 라디오도 유튜브로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실은 그 어느 하나의 그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잡고 그 책을 펴고 덮을 때까지,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일을 안 하고 그 책을 완전히 몰입해서 그 책의 처음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읽어나가는, 실은 그 힘이 두뇌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멀티태스킹을 해버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TV 화면에 있는 거를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앞에 문맥을 잃어버려도 그냥 순간순간 즐기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사가 긴 그런 콘텐츠보다는 짧게 장면이 즐거운 그런 콘텐츠들이 좀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답은 책을 읽되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는 동안 다른 콘텐츠를 접하지 마십시오라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책을 선택하는 것도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로 팁은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내는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천천히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천천히 읽어버릇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읽는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읽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단어나 이런 것을 들어오고 그리고 뇌에서 다시 말해라라고 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다 보기 전에 이미 말을 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말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 바꾸고 싶으면 충분히 연습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돼요. 천천히 읽어서 내가 점점 나중에 원래 말하는 속도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씩 빠르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 상담을 보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원래는 상담 뭐 미리 거의 안 보는데 이 상담은 이제 지난번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다가 좀 고민을 했었던 이유가 답변은 단순한데 비해서 그 답변을 실제로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천천히 이제 실습을 해봐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선되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책을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어떤 책을 선택하세요. 이런 식의 답을 드리는 거에 비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지가 않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책을 읽고 해야겠죠. 그러려면 책 읽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나마 좀 재밌어 할 만한 책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책을 일단 끝까지 읽으세요. 뭐 읽다가 지루해서 이 책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서 아니면 이 책은 재미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포기한 건데 포기라고 안 하고 이 책이 뭔가 안 좋아서라는 다른 이유를 대죠.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든 일단 끝까지 읽으세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막 5, 6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얇은 책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처음 읽은 책은 무조건 끝까지 읽기로 저랑 약속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책을 선택을 하고 근데 소리내서 읽는 책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텍스트가 있는 동화책을 처음에 소리내서 읽어버릇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 내가 정말 읽기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시부터 읽으세요. 신앙송부터.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를 드리려면 좀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에 좀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신앙송 동호회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시를 남들 앞에서 읽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서라도 시를 한번 읽어보고 근데 시를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죠. 시를 어떻게 읽으라라고. 줄이 넘어가거나 그 연이 넘어갈 때는 좀 많이 뜨잖아요. 퍼즐을 많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천천히 시를 읽어버릇하는 거죠. 그 다음은 동화책. 동화책 다음에는 좀 문장이 긴 그런 동화들.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휘력 쪽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내가 무조건 재밌어 할 만한 책을 읽어라. 그리고 여기 건망증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지금 이게 한 분의 사연에 대한 상담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 상담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요즘 그런데 나도 요즘 그렇게 뭘 하다 보면 다른 거 까먹는데 나도 요즘 어휘가 좀 딸리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과거에 비해서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무언가 하나에 몰입해서 그 하나의 줄기를 잡고 끝까지 가는 힘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의 줄기에 스토리를 놓아도 다른 걸 잡으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짧게 소모가 되는 콘텐츠들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뇌 자체가 긴 그 장편의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게 있어서 힘이 오히려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혹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뭐 음악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 인강도 들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언가 하나의 스토리를 잡아나가고 이렇게 지금 건망증을 이겨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힘을 키우려면 24시간 중에 최소 한두 시간씩은 내가 무언가 하나에 몰입해서 그 스토리를 이어가 보는 그런 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뭐 첫날 책 A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둘째 날은 B라는 책을 읽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책을 끝마치지 않고 둘째 날에 B라는 책을 읽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책을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읽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무언가 하나에 몰입해서 그걸 끝마치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책을 읽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뇌가 무언가 처음의 걸 기억하면서 뒤에 거를 읽어나가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은 독서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처음에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뒤에 얘기를 읽다 보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까먹어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앞에를 다시 보든 뭐 어떻게 해서든 그 스토리를 다시 기억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몇 번 읽다 보면 금방 또 익숙해져요. 그리고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겠죠?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세포 안에 다 녹아 들어갈 거예요. 몇 가지 그리고 조언을 좀 더 드리자면, 책을 선택할 때 내가 무슨 책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고전 추천 도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그럼 뭐 중고등학생들이 읽는 책을 읽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중고등학생용 추천 도서가 중고등학생부터 읽으면 좋은 책이지 걔네 그 또래 친구들만 읽어야 되는 책은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토대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책들 중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고전류를 읽는 게 좋은 게, 고전류는 대체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책들 같은 경우는 좋은 책이 굉장히 많죠. 저도 최근에 나온 책, 트렌디한 책들 엄청 많이 읽긴 하는데 고전에 비해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고전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래전에 나온 책이 살아남은 책이거든요. 과거에도 분명히 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책들이 훨씬 많아요.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책들, 뭐 읽으라고 저도 읽지 않는 책들이겠지만,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분명히 검증된 책이라는 거죠. 이제 가능하면 좀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고전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 옛 것을 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실패가 적은 책을 읽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필독서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너무 난해하거나 어려운 내용보다는 좀 보편적인 내용에서 깊이가 있는 내용들 위주로 돼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에서 고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휘력이나 건망증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뭐 만화나 이렇게 해서 너무 쉬운 책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글 활자로 된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묘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얘기가 산만해지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음에 다룰게요. 근데 좀 힌트를 드리자면 에피소드 말하기 화법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할 상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연애 쪽에 관련된 화술 상담이 와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화술 상담 임철웅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화술에 대한 것, 그리고 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임철웅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